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기 좀 괜찮긴 한데,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아침부터. 예, 반갑습니다. 오늘 지수가 좀 안 좋죠? 병원에서요? 감기랍니다. 독감. 독감인데, 독감인데 많이 낫대요. 많이 이미 낫고 있는 단계인데, 목소리는 한 1, 2주 있다가 돌아온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저는 말을 해야 되는 직업이라 좀 빨리 날 수 없냐 해서 주사 맞고 뭐 그러고 왔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어렵죠. 어렵다기보단 좀 안 좋죠. 안 좋은데. 자, 시장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들 매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그러니까 나 진짜 다시 좀 뛰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컨디션이 좀 좋아지려고 하면은 좀 쉬어야 되는데. 쉬어야 컨디션이 좋아질 텐데. 문제는 예, 항상 가까이에 있죠. 잘라고 이게 좀 쉬려고 하면 자꾸 불러내요 사람들이. 미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자, 외국인들이 오늘 3조 5천억을 팔고 있습니다. 지금 1시간밖에 안 지났어요. 3조 5천억? 와, 이거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3조 5천억이면. 예, 이거를 또 개인들이 받아가지고 올리고 유지하고 있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것도 대단한데 지금 보면, 아이고, 제가 아까 이렇게 써봤는데, 날짜. 네. 여기 또 2주 7천억 나와. 그렇죠. 지금 이렇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와, 진짜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버텨내가는 게 전형적인 유동성장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장에서 외국인이 이렇게 팔죠? 시장 박살납니다. 네. 이거는 답이 없을 정도로 빠져요, 보통. 근데 이거를 견뎌내고 있어요. 개인들의 수급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 오늘 오전에 개파락을 딱 출발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반등을 하잖아요. 이게 뭘로 반등한 거냐면 삼전, 하이닉스, 현대차, 시가총액 1, 2, 3위 가지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다시 되밀리고 있고요. 지금 보면 아까 장중에 삼전이 플러스를 갔어요. 현대차도 플러스를 갔었고요. 네. 하이닉스.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거의 뭐 약간 종교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그 개인들의 매수세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그동안 올라오기도 했고, 그런 상태에서 하락하니까 또 들어오는 물량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유동성이 끝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저는 부담스럽다라고 많이 느끼는 게요. 일단 금요일이죠. 오늘 보면 금요일입니다.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 개인들의 수급, 유동성장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수급이 받아낸다. 문제는 한계는 존재해요. 사실 한계는 존재합니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주식하던 그 개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유동성들이 모두 몰려들고 있는 거죠. 문제는 자금이라는 건 항상 유한하니까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 한계가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그 한계가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고점을 논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 그리고 이게 삼전 닉스가 지금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좀 심할 정도로 올라 있긴 합니다. 그래서 게다가 오늘 어때요? 금요일이죠.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수가 좀 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침부터 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은 오전장에 무언가를 대처를 하는 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유 종목에서 무언가를 한다? 내가 기준점을 잡고 있던 라인들을 설정해 놓고 거기까지는 오케이인데 뭔가 신규 매수를 하고 뭔가 어떤 공격적인 대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를 할 장이 아닙니다. 오늘은 오후장에 그런 것들을 좀 모색을 해야 되고요. 오히려 이렇게 그 장 시작하자마자 반등 시도한 거 있잖아요. 전 이거 별로 안 좋게 봅니다. 차라리 힘을 모았다가 오후장에 반등을 하는 게 더 좋아요. 여튼 그렇습니다. 예. 아유, 김순희님, 제가 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선물이 보니까 저가를 다시 한번 이탈을 시키고 있네요. 여러모로 부담스럽고요. 자, 종목들, 어차피 오늘 오전에는 여러분들이 뭔가 대응하기보다는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죠.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오후에 반도체가 어마어마했죠. 어제 오후에 반도체가 어마어마했는데 뭐가 지옥 같아요. 뭐 하루 빠질 수도 있지. 그러니까 요즘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시장이 한번 빠져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폴로 맞아요. 네, 제가 지금 좀 감기 때문에, 근데 감기가 너무 자주 걸리죠. 죄송합니다. 근데 감기 때문에 좀 옷을 두껍게 입고 있는 거고요. 바이오 얘기를 먼저 할게요. 예, 바이오 얘기가 나오니까. 그 바이오 있잖아요. 오늘 상대적으로 그나마 강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나마 강한데요. 바이오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뭘까요, 사실? 이런 거 아닌가요? 삼천당제약 같은 거? 바이오에서 기대하는 건 이런 파동 아닌가? 바이오에서 기대하는 건 이거예요.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는 건.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대표주들을 압축해서 얘네들은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에이프릴바이오랑 오름테라랑 코롱 티슈진이랑 D&D 파마텍, 예전에는 여기에다가 뭐 토모큐브도 하고 메지온도 하고 그쵸? 뭐 온코닉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이게 예전에 거의 원조 바이오 7종목 뭐 이런 거였는데 삼천당처럼 될 수 있는, 얘도 개별 재료를 어제 사가봤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보면 연초에 20만원대 초반이었어요. 지금 80만원이에요. 4배가 올랐거든요. 2달 만에 4배가 올랐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요, 너무 섣부르게 매매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나의 트레이딩 플랜에 맞춰가지고 움직였을 때는 저는 매매하면 된다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좀 들고 있었다? 전 더 들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류의 종목은. 그럼 차트를 하나씩 보면 이게 이제 D&D거든요. D&D 같은 경우 차트를 보면 아직 완성형은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가 하나가 있고, 결론은 11월에 고점을 찍고 12월, 1월, 2월 약간 우하향하는 박스 형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형태거든요, 지금 이런 건. 그래서 제가 차트는 만들어져 있지는 않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차트가 만들어 있지는 않아요. 문제는 얘가 크게 조정을 받을 것 같진 않아요. 뭐냐면 이 박스를 그리는 와중에 이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에서 바닥을 터치한 레벨이 이런 레벨이에요. 여기까지 안 내려왔죠. 아이고 잠깐만. 요 레벨에서 바닥이 나왔어요. 주봉상 이 기준선까지 안 왔다고요. 이건요 힘이 있는 거예요. 일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그 완성되어 있지 않은 패턴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주봉으로 보게 되면 힘을 모으고 있는 종목이 맞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만 이탈되지 않으면 뭐 심플해요. 2월달에 기록했던 저점만 이탈되지 않으면 뭐 어떤 과정을 거치든 다시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에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거 들고 있으면 답답하더라도 전 들고 있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답답해도 들고 있는 것과 신규로 매수하는 건 되게 다른 얘기거든요. 신규 매수는 조금 더 체크를 해가면서 매수를 하는 게 맞는데 들고 있으면 들고 갈 볼만한 종목이라는 거죠. 시점도 그렇고. DNG는 약간 이런데요. 예를 들면 오름테라 한번 볼게요. 아 좋아요. 오름테라는 좋습니다. 오름테라는 제가 이제 솔직히 얘기 드리면 어제 저희가 살려고 했다가 놓쳤어요. 살려고 했다가 놓친 종목이에요. 사실 살짜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좀 아쉬워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쭉 그냥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못 샀는데 오늘 추가 상승 나오죠. 얘는 보면 박스 횡보를 하는데 기준선 깨지면서 여기서부터 비추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점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정이 길진 않다는 얘기고 요 기준선 밑에서 주가가 이렇게 놀다가 저희는 이때 매매했었어요. 빠질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팔았거든요. 그리고 좀 추이를 보고 있었는데 이 장대 양봉이 의미가 되게 커요.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되고 있죠. 장대 양봉 쏜 다음에 조정 봤는데 어디에요? 여기서 저점 나오지 않았나 어제? 여기 괜찮은 패턴이에요. 이거는 오름테라 이런 것도 좋아요. 네. 좋다고요. 그리고 한번 또 볼게요. 뭐 에이프릴이야. 그냥 우상향이니까 뭐 더 얘기할 건 없어요. 계속 우상향이니까요. 코오롱 티슈진 좋아요. 근데 코오롱 티슈진은 참고로 저는 어제 팔았어요. 10만 5천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보세요. 저는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매매를 한 거예요. 응?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판다. 나름의 계획이 있었고 그대로 그냥 매매를 한 겁니다. 저는 그렇긴 한데 제가 티슈지는 차트 좋다고 이 밑에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기억하시면 1번 한번 쳐보시고요. 제가 이 당시에 저만 혼자 낼름 산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얘기 많이 드리고 저도 산 거예요. 회원들하고. 네. 차트 좋다고 했잖아요. 이게 계속. 그럼 여기서 이게 눌림목으로 좋은 자리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신고가 돌파하기 직전에 파는 거예요. 저는 일단 애초에 계획이 그거였으니까요. 근데 얘도 신고가 갈 겁니다. 아마. 뭐 사실상 신고가죠. 지금 종가 기준 신고가거든요. 이런 거 그냥 좋죠. 예. 다 자기 차례가 되면 간다는 거예요. 옹코닉은 이미 슈팅이 나왔고요. 제가 어제 Y바이오도 잠깐 얘기했죠. Y바이오요. 여기 저점인 것 같다고 어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실제 이 정도면 저점이라고 봐줘야 됩니다. 이 자리요. 그러니까는 회사 내용 괜찮고요. 회사 내용 괜찮고 차트가 뭔가 모양을 만들어내거나 패턴을 만들어내면 보시면 돼요. 그냥 이런 종목들은 올라옵니다. 다 신고가 갈 거예요. 다 신고가. 3빌리언을 자꾸 이제 물어보시는데 3빌리언 한번 볼게요. 좋아요. 네, 좋은 자리예요. 이 자리. 어제 얘가 오후장까지 계속 밀었던 것 같거든요. 네, 오후에 계속 밀었죠. 계속 밀었는데 지금 자리 나쁘지 않아요.
이런 류의 종목은 3빌리언이에요. 이때도 뭐 일시적으로 돌파를 하긴 했지만 결국 종가 기준 밀렸고 종가 기준 뚫어낸 건 얼마 전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뚫어냈죠. 저점 올라오고요. 이런 거는 기존의 하락 그 채널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락 채널을 최근에 갓 돌파한 종목이거든요. 이런 건 눌릴 때 보면 좋아요. 나쁠 게 없죠, 이런 거. 그러면 의료 AI까지 한번 같이 봐볼게요. 제가 프로티나 차트 좀 좋아 보인다는 얘기는 했던 것 같기는 한데 프로티나도 좋아요. 지금 차트 보면 이래요. 어제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거 요게 모양이 괜찮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요 기준선 위로 올려놓고 요 양음양 돌리는 요 모양이 나쁘지 않아요. 오늘 갭상승이 일단 나왔네요. 시장이 어렵긴 한데. 그리고 로켓은 아침에 재료가 있었어요. 로켓 어때요? 뚫었어요. 이제 완전히 뭐 재료가 있든 말든 간에. 이거 뚫었죠. 이거 오늘 밑골이 이렇게 나왔죠. 갭 상승한 거 확인하고 돌파한 거 확인까지 하고 장중에 그냥 가는 겁니다. 이런 거 패턴 좋죠. 하나 둘 지금 돌리고 있어. 이쪽이 아닌 것 같지만 로키텔스, 프로티나, 3빌리언 하나 둘 돌리고 있고 토모큐브는 대장주고요. 지금 얘는 신고가 여기가 신고가 영역 여기가 신고가 영역인데 돌파를 이날 한 다음에 일주일 내내 여기 위에 있잖아요. 안착하고 있어요. 예, 추가 상승 나올 겁니다. 이런 거는. 자, 그리고 좀 또 봅시다. 자, 이제 IT인데요. IT가 오늘 좀 빠지죠. 한미반도체만 좀 세고, 한미반도체만 좀 세고 다 빠지는데, 안 빠질만, 예를 들면 BH 같은 거 한번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사실 여기가 매수 포인트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여기가 매수 포인트라고요. 근데 얘가 이제 어제 여기까지 땡겨놨다가 밀었어요. 그럼 오늘 추가 하락이 나오죠. 그럼 얘가 추세가 깨졌을까요? 전혀. 이런 분 추세가 깨진 종목이 당연히 아니에요. 추세가 깨진 종목은 아닌데 추세가 깨지진 않았거든요. 좀 답답하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반등을 할 때도 좀 약하기도 하고 하니까 좀 답답하기는 한데 추세가 깨진 건 아니에요. 얘는 19,000원이 깨져야 추세가 조금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 전에는 추세는 계속 좋아요. 사실 여기서 돌리고 그냥 쏘는 게 제일 좋았는데 어제 요 윗골이 달고 밀려서 지금 좀 밀린 거죠 다시. 근데 이게요, 이 자리도 신규 매수하기 좋은 자리인데요. 심지어 지금도 신규 매수하기 좋은 자리예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추세도 살아있고 여기 이런 데서 돌릴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밀었다가 다시 갈 수도 있다고요.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이런 거는 별로 고민을 할 만한 지점에 있지 않아요. 안 가니까 답답한 거지 고민을 할 만한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시장의 특수성을 일단 감안을 해야죠.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잖아요. 오늘 시장의 특수성도 감안을 하긴 해야 됩니다. 보통 이런 장은 멀쩡한 종목일수록 못 갑니다. 그렇죠? 반등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로봇주가 최근에 좀 올라오는 것 같지만 오늘 또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씨 로봇주 갈 것 같았는데 안 가는구나 라고 해석하는 것도 좀 오바예요. 왜냐면 오늘 장에서 올라가는 것 자체가 특이한 겁니다. 사실 지수가 100포인트 넘게 이제 하락을 하는데, 물론 3전 릭스로 다 움직이는 거긴 하지만
전 로봇주 오후장이라도 반등도 가능해 보여요, 사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오늘 보면 시장이 아침부터 원전이 그나마 조금 강했거든요. 전력기기 쪽 좀 강하고, 조선, 뭐 방산 이런 것들이 그나마 조금 강했는데, 이거 아주 아주 상한가네. 뭐 전고체 이런 거, 이런 것들 잘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고체 같은 게 주목을 받는다는 건 로봇이 반등을 할 거란 얘기거든요. 로봇도 잘 봐야 돼요, 지금. 그 신택이요. 신택. 신택은 그 뭐야, 반도체 아저씨도 얘기 잘 안 해주죠. 제가 들은 내용을 좀 얘기 드릴까요? 신택, 어제 좀 제가 좀 지금 컨디션도 안 좋고 독감이고 해가지고 사실은 집에서 좀 쉬었어야 되는데 또 전화가 왔죠. 그래서 이할 씨가 분명히 일주일에 하루만 술 먹기로 해놓고, 일주일에 하루만 술 먹기로 했거든요. 월요일에 먹었단 말이야. 근데 좀 그만 좀 먹어야 되는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계속 전화 오는 거 계속. 제가 화요일, 수요일 계속 거절 하다가 어제도 전화 오는데 형 일주일에 한 번 먹기로 했잖아요. 그랬더니 술이 너무 먹고 싶다. 먹었어요 어제.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술도 먹은 김에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형, 나 형한테 주식은 딴 거 물어볼 건 없고 반도체만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형한테는 형이 내가 지금 주식을 하진 않지만 내가 만약에 주식을 한다고 했을 때 인간적으로 반도체 중에 한 6개월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사라고 할 만한 종목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반도체 종목들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같이. 근데 심택은 생각이 똑같더라고요, 둘이. 심택은 생각이 똑같은데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오늘 빠지죠. 심택이 기본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본 바로는 2월, 지금 2월이잖아요. 2월부터 소캠 향으로 납품이 시작된 것으로 좀 파악이 돼요. 소캠 쪽으로. 그러니까요, 좀 쉬고 싶었는데 이게, 근데 제가 하루 이틀 거절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화요일 전화 와서 거절하고 수요일 전화 와서 거절하고 목요일도 전화 오는데 거절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심지어 내일도 만나야 돼. 내일은 토요일인데 제가 어제 잠깐 얘기했나, 제 처제가 그 아저씨 교회 특송 부르러 가요, 특송. 그래서 그 토요일날 남전도의 모임에 그것도 제가 바래다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봐야 되는데 내일 아마 강연회도 있을 거예요, 그 신촌에서. 저는 안 나갑니다, 강연회. 형 강연회 안 나가는데 자꾸 나보고 오래. 그래서 아예 강연을 하지도 않는 사람이 내가 왜 가냐고. 그럼 관중석에 이렇게 앉아 있으라는 거냐 했더니 앉아서 들으래요. 그래서 이 형이 돌았나 진짜. 아니 내가 왜 관중석에 앉아서 그걸 듣고 앉아 있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초대를 받지 않아서 안 갑니다, 그거는. 근데 여튼 심택이 2월부터 소케미향으로 납품을 했대요. 근데 심택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요, 얘는 이번에 이제 잠정 실적, 뭐 예상 실적, 아니 확정 실적이죠. 확정 실적, 예상 실적, 다음 분기 막 이런 거 공시 같이 하잖아요.
공시를 한단 말이죠. 좀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심택은 지금 고민이 많은 게, 나는 길게 볼 생각이 별로 없긴 해서 고민이 그래서 많아요. 길게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강연을 끝나고 전화해도 제가 못 만나요. 제가 그날 제 동생 또 돌잔치가 있어요. 저녁에. 내일 제 동생 애기 돌잔치도 있고 그래서 만날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강연을 끝나고 전화하니까 넘어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형 나 돌잔치 가야 돼. 너 돌잔치, 야 요즘 돌잔치를 누가 가냐 이래서 친동생이야. 친동생 돌잔치를 어떻게 안 가 내가 이랬죠. 아유 그냥 아무튼 내가 이번에 다시 한번 느낀 게요. 그 술 끊는다는 거는 다 뻥이야, 다 뻥. 어떻게 끊어? 술 끊는다는 거랑 난 담배 끊는 거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껌을 너무 많이 씹어서 문제지. 하루 종일 껌만 씹고 있어, 껌만. 껌을 그 껌을 얼마나 씹는지 진짜. 껌을 또 쪼개서 씹더만. 하도 많이 씹으니까. 껌을 잘라가지고 씹어요, 4분의 1로. 여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택은요 길게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얘는 소캠, GDDR7 이런 쪽에서 그 PCB 중에선 제일 기대가 되는 회사가 어디냐면 심택이에요. 근데 요즘 PCB가 올라가고 움직이는 건 막 대덕전자 이런 거 움직였잖아요. 오늘은 좀 빠지지만. 근데 요즘 움직이는 논리는 내가 이제 그 PCB 쪽이란 말이죠. 소캠이나 GDDR7이 아니라 요즘 움직이는 논리는 대부분 FCBGA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매력이 좀 떨어져요, 심택이. 그리고 원래 PCB 업체들이 금을 쓰잖아요. 금을 원재료로 갖다 쓴단 말이죠. 금을 제일 많이 쓰는 회사가 어디냐? 그게 또 심택이에요. 금값이 지금 엄청 비싸죠? 금값이 엄청 비싸다고. 그래서 이게 결론은 뭐냐? 심택은 길게 보여야 될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은 종목 맞아요. 너무 좋은 종목이 맞는데, 제가 아까 물어봤다고 했죠. 가상으로 내가 주식을 할 건 아니지만 반도체 중에 뭐 하나 6개월 이상 길게 들고 가서 수익 많이 날 거 하나만 달라고. 형 생각엔 뭔 거 같냐고 했더니 처음에 나온 종목이 혹시 뭐 것 같아요? 처음에 준 종목이, 그러니까 처음에 준 종목이 뭘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금값이요? 예, 여러분들 그 아저씨 심택 안 보는 것 같죠? 제가 이렇게 이제 내러티브를 만들어서 물어봤더니 그 뻔하디 뻔한 심택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 형 진짜. 이 형의 심택 사랑은 여러분들이 하도 자꾸 물어보니까 그걸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심택을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한 종목 달라고 했더니 그걸 뻔하디 뻔한 심택을 얘기하나? 심택 말고 좀 얘기하라고. 아유, 징그럽다고 진짜. 했더니 형 나도 심택은 스터디 해봐서 아는데 이거 시간 걸린다고 이거. 심택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심택 사도 되냐라는 질문에 제가 대답을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안 볼 거면 사도 되는 게 맞아요. 진짜로. 근데 단기적으로 얼마나 재미가 있을지는 저는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길게 보면 정말 좋은 위치에 있어요. 지금 매수하기에. 여러분 대답이 좀 어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고, 예. 이미 다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제주반도체도 이거 어제 많이 올랐죠. 제주반도체. 이것도 여러 얘기가 도나봐요 지금. 제주반도체 이거 10조설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지금 1조 6천억인데 이게 10조설이 있어요. 이 10조를 어떻게 갖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10조설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얘기가 있구나 하고 보세요. 이게 웃긴 거는 이틀 전에 나온 얘기인데 어제 급등을 진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요즘은 그냥 땡기는구나. 그냥 땡기는구나. 그냥 이유 건덕지에 맞춰가지고, 그냥 땡기는구나. 라는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요. 길게 본다는 거요? 6개월에서 1년이요. 6개월에서 1년. 제 기준에서 길게 보는 건 1년 정도가 길게 보는 거고요. 심택 매출은 상승하고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면 어떻게 대응해야 돼? 그러니까 저게 그거잖아요. 심택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택 가지고 들들 볶았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생각이 똑같다니까요. 아유, 아유, 아유 답답해. 아니 그 아저씨는 회원들한테도 안 하는 얘기를 나한테 해줘요. 나랑 얼마나 친한지 알잖아. 왜 자꾸 뭘 확인을 하려고 해. 저랑 엄청 친해요. 친한 수준이 아니라 그냥 거의 가족이에요, 가족. 그렇기 때문에 어 저한테 구라를 치진 않아요. 특히 주식 가지고. 심택 시간 걸린다니까요. 아마 단기적으로 심택 팔고 다른 걸 하라고 했다라면 시간이 걸려서일 거예요. 시간 걸린다니까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만 안 가도 난리잖아요. 난리잖아요. 일주일만 안 가도. 얘는 왜 안 가나요? 얘는 왜 안 가나요? 얘는 왜 빠지나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심택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택은 제가 봐도 오래 걸린다니까요. 오래 걸리긴 해요. 하나마이크로는 왜 보내요? 저 하나마이크로는 잘 보지도 않아요. 그냥 내비두고 있어요. 내비두세요. 이거 신고가 갈 거예요. 신고가 갈 거라고요. 얘는 신고가 가기 얼마 안 남았어요. 신고 가봐 여기잖아요. 39,000원 레벨이죠. 이거는 신고가 조만간 갈 텐데 뭘 팔아요. 지금 왜 차트도 이쁘구만. 이거 왜 팔아? 여기 매수 포인트잖아요. 예. 이걸 왜 팝니까 대체? 오늘 빠져서 파는 거예요? 뭐야 그게? 두세 이런 거 그냥. 예.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거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반도체가 참 좋은 선택지는 맞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반도체는 왜냐면 밀려도 올라가고 예, 계속 올라오거든요. 어, 저를 엄청 좋아하죠. 네, 엄청 좋아하죠. 어제 술 한잔 하고 남자 둘이서 노래방을 갔어요. 남자 둘이서 노래방을 가서 이 아저씨는 이 아저씨 애창곡이 뭘 것 같아요? 둘이 나이는 1살 차이인데 애창곡이 되게 달라요. 너무 세대 차이가 심해. 나이는 1살 차이인데 나보다 1살 많은 그 아저씨는 나훈아 씨의 그 사내인가? 그거를 좋아해요. 교회 노래를 봤는데 없더라고요. 노래방에 교회 노래 찾아봤었거든요, 진짜로. 찬송가 부르라고? 없더라고요. 1살 차이, 1살 차이. 그 나훈아 씨의 사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항상 1번입니다. 그럼 저의 1번은 뭐냐면, 저는 트로트 이런 거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 제 머릿속에 나훈아 그 가수는, 무슨 책상에 올라가서 바지 내린 가수예요, 그냥. 제 기억 속에 나훈아 씨는. 그 정도로 저는 그쪽은 문외한이고, 저는 1번 곡이 지드래곤 노래예요. 저는 너무 다르지 않아요? 나이는 1살 차이인데 한 명은 나훈아 씨를 좋아하고 그 1살 어린 저는 지드래곤을 좋아해요.
둘이 가면 완전 그러니까 선곡이 황당하죠. 저는 막 랩하고 이러거든요. 전 랩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 예, 너무 다릅니다 성향이 그런 거는. 여튼 아무튼 그 생각이 나서 갑자기 노래 부르는 스타일이랑 주식하는 거랑 뭔 관련이 있어요? 그쵸. 나훈아 지드래곤이면 진짜 아빠와 아들이잖아요. 한 살 차이야 그때. 한 살 차이, 한 살 차이. 당황스럽게도. 솔직히 이 나이에 한 살 차이면 그냥 맘먹어도 되는 나이 아니에요? 나이가 무슨 20, 30대도 아니고 4, 50대가 한 살 차이면 맘먹어도 되잖아요 솔직히. 프로티나 좋다 오늘. 프로티나 좀 보고 싶긴 하더만. 아니, 저는 원래는 이제, 원래 남자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요. 남자분들은 보통 노래방에 가면 막 그 분위기 잡고 락발라드 부르지 않나요? 원래? 제 세대는 그랬는데. 저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그때는 이제 고음 올라가는 게 변성기 같이 난 남자애들은 고음 올라가면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 막 그 뭐야, 스틸아트, 시즈곤, 이런 거 연습했어요. 제 세대는. 그래서 시즈곤 그 하이라이트 부분 올라가면 박수 받고, 와, 대단하다고. 와, 대단하다. 노래 너무 잘한다고 막. 그 얘기 들으려고 연습하고. 그때가 딱 락발라드 전성시대거든요. 문제는 저는 고해는 가사가 너무 찌질해가지고 싫어해요. 네, 가사가 너무 좀, 나 스스로 낮추는 것 같아서 좀 싫어하고.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회사를 들어갔는데, 저도 제가 유한타증권 들어갔잖아요. 회사를 들어갔는데 회식을 하는데, 회식할 때 락발라드 부르잖아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다 딴 거 하고 있어요. 핸드폰 만지고 있고, 뭐 딴 거 하고 있어, 다. 그래서 고민을 했죠. 아, 신나는 거래야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는데, 나는 댄스곡을 노래방에서 불러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제가 원래 평소에 좋아하던 랩을 하고, 지드래곤 노래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 분위기 맞추려고 하다가. 제목도 나왔네. 예. 제가, 제가 삐딱하게. 제 18번이 삐딱하게. 요즘은 이제 저랑 친한 사람들은 저랑 같이 노래방을 가면 분위기를 좀 띄워야 된다 싶으면 삐딱하게 선곡하고 저한테 나가서 부르라고 해요. 그 정도로. 자, 종목들 좀 볼게요. 근데 이게 참 볼 게 없다, 오늘. 장이 더 밀리는데? 예, 지금 저점 깨고 계속 더 내려가죠. 야, 수급이 이게 말이 되나 싶긴 한데요. 외국인이 4조를 팔아요. 역시 1조도 아니고 4조 3천, 오전장인데 이거 얼마를 팔려고 이러지? 4조 3천억을 파네요. 아, 이거 수급은 너무 안 좋다. 개인들 콜 사고. 아무리 유동성 장이라도 이건 아닌데. 아무리 유동성 장이어도 4조를 팔고 콜을 이빨 팔면 파는데 개인들이 이걸 다 사고 콜까지 사가네. 어쩌려고 이러나? 아, 부담스러운데요, 이거 진짜 수급이 이거는 이 정도면. 부담스럽다. 지금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수급들이 지금 시장에 많아요. 그게 유동성 장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보면 지금 특히 삼전 닉스에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개인들이 전 되게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삼전 닉스 좋죠. 아직도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도 비싸다, 와 이건 너무 심한데 라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냥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는 있죠. 너무 빨리 올라가면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장은 너무 빨리 올라가면 이게 우리가 포모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포모. 저거 올라갈 것 같았는데 액션을 못했어요. 근데 진짜 올라가 이러면 포모가 와요. 사람 포모가 옵니다. 심지어 액션을 했는데 뭐 이런 거 있어요. 액션을 했는데 한 틱 차이로 안 사졌어. 근데 진짜 올라가는 수준을 넘어 날라가 막 이러면 포모 옵니다. 사람은 그래요. 누구나. 지금 삼전 닉스가 약간 요런 단계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삼전 닉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저는 삼전 닉스를 4월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4월 중하순까지는 상승이라고 사실은 보는데 지금 너무 가팔라서 조정이 필요해요. 어쩔 수 없는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이 필요한 조정이 안 오죠? 부작용이 세게 와요. 이러면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뭐 건강한 조정이란 단어 혹시 들어보셨으면 1번. 이게 우리가 시장 보다 보면 건강한 조정이란 단어를 써요. 건강한 조정. 이게 진짜 딱 맞는 단어예요. 건강한 조정이 있어야 멀리 가요, 원래. 여러분들은 조정은 싫겠지만 그냥 이게 왜 그러냐면 조정이 없이 오르죠? 어떤 트리거가 발생할 때 일거에 매물이 쏟아져요. 이러면 매물을 불러요. 네. 조정이 되게 거칠게 나온다니까요. 건강한 조정 없이 올라가면. 제가 지금 삼전 닉스 보면서 느끼는 게 약간 이런 거예요. 아니 뭐 좋다라는 건 나도 알아요. 저도 알죠 당연히. 더 갈 거라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어제 시간인가요? 시간에 삼전이 10% 오르던데 어제 오후에. 제가 하이닉스요 30만원 할 때 이거 100만원 갈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면 3번 한번 쳐보세요. 제가 9월 달부터 유튜브 했죠. 제가 이 9월 달에요 이때 30만원대였어요. 개인적으로 하이닉스 나 100만원 갈 것 같다고 했을걸요? 100만원은 갈 거라고 이거 이때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30만원 할 때부터. 이때는 사람들이 잘 안 믿었어요. 100만원 간다니까. 진짜라니까요. 지금 100만원 갔잖아요. 그럼 그 다음 어디까지 갈 것 같냐?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100만원까지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100만원까지 그냥 갔어요.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냐? 예상은 했어요. 그럼 또 물어보겠죠? 왜 안 샀냐? 이러면. 제 취향은 이런 건 아니긴 하니까요. 경락이형이요? 경락이형 모르겠어요. 근데 전 진짜 이거 100만원 간다고 그냥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분위기가 그냥 그런갑다. 그렇게 얘기하는갑다. 약간 그런 분위기였다니까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요 30만원대여가지고 심지어 이때는요 인버스 하는 사람들이 드럽게 많았어요. 예? 솔직히 우리 솔직하게 보자고요. 제가 인버스 절대 건드리지도 말라고 하면서 하이닉스 100만원 갈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레인보우 신고가 갈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때는 사람들이 지금은 인버스를
많이들 안 볼 거예요, 아마. 여전히 인버스를 많이 사긴 하더라고, 근데. 이때는요, 떨어진다는 의견도 되게 많았어요. 저 9월달. 생각이 나. 8월달, 9월달. 대부분이 그때 물렸어요. 어디에? 인버스에. 그래서 그때는 하이닉스 100만원 갈 거다 이래봐야, 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심각하게 듣질 않았어요. 그냥 지르나 보다. 뭐, 약간 요런 느낌. 아니, 아까 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그, 제가 아마 이 9월 달부터 유튜브 하면서부터 했던 이야기 중에 뭐 이런 이야기들 했었죠.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전문가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 제가 아무리 성공률이 좋고, 시황을 잘 이야기 드리고, 좋은 종목을 뽑아 드려도, 실수를 하게 돼요, 사실. 특히 종목은. 그래서, 저는 아직도 마음이 좀 아픈 게, 누군가는, 예전에 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저 때문에 잘 돼가지고 좋으신 분들이 더 많기는 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분명 있을 게 너무 뻔해서, 그래서 별로 자랑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아요. 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짜증나겠어. 난 저 새끼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저 새끼는 지 잘한다고 자랑이나 하고 앉아있고,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사람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자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대신 그 큰 틀에서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좀 세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인버스를 하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눈에 보였는데, 유동성장이 올 거라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데, 거기서 왜 인버스를 노네요. 미친 거지. 심지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과열돼 있거든요. 과열되어 있어도 저는 인버스 하지 말라고 해요. 인버스 왜 해? 인버스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인버스 하지 마시고 차라리 현금 들고 있으라고 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어떤 지수의 그 무빙이나 변동성이나 레벨이 부담스러우면 차라리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낫지. 인버스를 왜 하냐고요, 왜 대체. 떨어져가지고 뭐 얼마나 먹겠다고. 하지 마요. 유동성장에서는 인버스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당해봤다고 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당해봤다고 했잖아. 옵션으로. 옵션으로 회의 갔다 왔다가 2억 잘렸어요, 저. 예전에 계속 돈 들어오는 장 한 번 있었거든요. 옵션으로 푸 찔러가지고, 제가 그때 본사에 있었는데, 1시간짜리 회의 왔다 갔다 했다가 2억이 잘렸다고요, 저도. 아무튼 그래서 저는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예,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와, 근데 토모큐브 좋긴 좋다. 자, 지금 10시 50분인데 오늘 장은 답 없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 오늘 장에서 우리가 이제 오후 장에 기대를 해봐야 될 건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 거래소는 오늘 답 없어요. 기대할 건 코스닥이에요. 제가 이 얘기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거래소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코스피가 쉬어간다면 보통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요. 코스닥도 너무 당연한 소리긴 해요. 같이 쉬던가, 유동성장이니까 유동성이 코스닥으로 가던가예요. 요 후자로 가야 우리한텐 좋아요. 그쵸? 후자로 가야. 그래서 오늘 같은 장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요.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솔직히 누가 봐도 좀 과열돼 있고 하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면 요런 식으로 쉬는 거는 되게 건강한 조정이 맞는데, 이럴 때 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기가 가야 된다고요.
최근에 지수만 같이 항상 하락 종목이 많거든요. 아직은 오늘도 하락 종목이 너무 많아요. 아직은. 코스닥이 덜 빠지는 건 시총 상위가 아마 버티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락 종목이 지금 1350개라는 건 하락장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지수의 하락폭이 만약에 적다 라고 느껴진다면 이거는 그쵸, 지금 아마 시총 상위가 버티고 있을 겁니다. 맞죠? 네, 1, 2, 3위 별로 안 빠지죠? 4위는 급등하고 있고요. TCG는 또 올라가요. 에임드 바이오, D&D 파마트, 메지온, 보르노. 야, 전부 바이오인데요? 지금 시총상위 플러스는 전부 다 바이오긴 하네요. 네. 뭐 버티고 있죠, 시총상위는. 하락 종목이 좀 너무 많아요. 이 얘기도 제가 몇 번 드린 얘기지만, 오히려 나중에 상승 종목이 많은 날들이 계속 반복되는 시점이 나올 거거든요.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예요, 사실은. 그냥 대부분의 주식들이 상승하는 장이 분명 나올 텐데, 그때가 저는 꼭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 사이클이 지나고 나면. 아직은 거기까지 안 왔기 때문에, 야, 이거 너무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데, 그거는 맞긴 하지만, 쉬었다 또 가고 쉬었다 또 갈 텐데, 아직은. 근데, 특정 레벨에서는 이제 우후죽순 다 올라가는 장이 올 텐데, 그때가 오히려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종목들이 다 올라가잖아요. 사람들이 하락 얘기를 아예 말도 못 꺼낼 거예요. 지금은 아직 논리들이 있어요. 지수가 아무리 가도 3전 익수로 간 거 아니냐, 혹은 뭐 빠지는 게 훨씬 많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붙일 수가 있는데, 다 가버리면은, 다 가고 지수도 가면 아무 얘기도 못 한다고요. 하락 얘기 쏙 들어가요, 그때는. 근데 그럴 때가 조심해야 돼요. 원래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그럴 때를 경계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더 남아 있는 거죠, 아직. 코스피가 빠지는데 코스닥이 혼자 가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코스피가 급락을 해버리면 그게 어렵고요. 플랫하게 움직이면 가능하죠. 코스피는 플랫하게 움직이고 코스닥이 추세 타고 가고 이럴 수 있죠, 당연히. 아직 그 장은 안 왔고. 아직 그 장은 안 왔고. 여러분, 손절이라는 건 그 기준에 맞을 때 하는 거예요. 자기 원래 생각해 놓은 가격들 있잖아요. 그 기준에 하는 겁니다. 그 기준에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수익률 대회 계절 잠깐 봤는데 오늘 매매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자, 이제 종목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좀 답답하실 텐데, 예, 오늘 장이 뭐 그런 장이니까요. 일단 뭐 오늘 좀 유독 눈에 띄는 건 의료 AI가 좀 눈에 띄어요, 확실히. 리브스 매도도 로봇이긴 하지만 약간 의료 AI 쪽이긴 하거든요. 리브스 매도도 계속 신고가 레벨을 유지해주고 있고, 토모큐브, 예, 신고가 레벨이고요. 잘 안 빠지죠. 프로티나 의미있게 만들어가고 있고, 로키테스 돌파했잖아요. 유로핏 3빌리언 이런 거 아직 안 갔는데 이런 것도 다 갈 거로 보여지고. 유로핏 상따 종목은 가벼운 만큼 뭐 이게 당연한 소리라세요. 상따는 가벼운 만큼 당연히 변동성이 심하죠. 예, 무지무지 심하죠. 상따는 변동성이 당연히 심한 거고요. 그럼 오늘 상한가 종목이 뭐예요, 혹시? 아주아이비다, 예를 들어서. 아유, 뭐야, 아텍. 3표도 거의 상한가네. 저거 주문 들어가나 진짜? 근데
그죠. 아니 이게 힌트가 지금 솔직히 저는 상따 같은 거 해가지고 힌트를 뭐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자꾸 상따하는 아저씨가 있어가지고 상한가에 있는 거 주면 되나 한번 해봐야겠다. 야, 이거 너무 근데 꼼수 아닌가? 이거 주문 넣어봐야 체결도 안 되는데 원래. RF텔. 야 이거 뭐야? 얘는 바텍 전약품. 아주 아이비. 상한가 주문 안 들어가는구나. 안 들어가네. 건전하고 안 건전하고가 어딨어요. 먹으면 됐죠, 사실. 그 말이 전 맞는 거는 같아요. 건전하고 안 건전하고가 어딨어. 근데 제가 상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거 따라가는 매매를 안 하지는 않지만 빈도수가 적거든요. 저는 따라가는 매매 선호하진 않아요. 이유는 이거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따라가는 매매가 당연히 우리가 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급등주 따라가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 눌림목 예측하기가 있다고 치면 이건 되게 상식적인 거는 급등주를 따라가면 성공률은 높을걸요? 왜냐면 급등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누림목이라는 건 뭐예요? 조정을 받을 때 저점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률이 낮죠. 성공률이 낮죠.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니 그러면은 급등주 따라가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는 성공률은 높지만 틀렸을 때 리스크가 너무 커요. 손실률이 순식간에 되게 빠르게 불어나요. 눌림목을 예측을 하면 성공률이 낮아도 틀려도 리스크가 제한적이에요. 내가 계산할 수 있는 수준 내에 있어야 돼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래서 저는 뭐 상따를 하는 거를 비하할 생각은 없지만 이제 누가 저한테 예를 들어 주식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상따하지 말라고 해요. 저는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 매매만 하게 되거든요. 이게 되게 좋아 보일 거예요 아마. 왜? 성공률이 높으니까 계속 저렇게 수익이 잘 나는 것 같은데 해보세요. 이게 쉬운가? 쉽지 않아요 이거. 저도 다 해봤던 거예요. 다 해봤던 거. 상따는 옛날에 20, 30년 전부터 나왔던 우리 시장에는 항상 있었던 고유의 투자 전략 중에 하나죠. 쉽지 않다니까요 이거. 그냥 저는 깔끔하게 안 하려고 해요 이쪽은. 상단하지 마시고 여튼 또 계양전기 막 올라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장이 진짜 부담이 되긴 한다. 좀 그 반등을 모색했던 종목들도 다 밀리니까. 오늘은 오후가 중요해요 여러분. 오후에 내 종목이 반등 시도를 하느냐 이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장은 오후에 좀 돌리는 종목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렌텍은 원래 로봇을 해요. 이렌텍은
한미반도체 매도 시점을 못 찾겠네요. 아유, 축하합니다. 부러운 소리 하고 계시네. 예. 축하해요. 강제홀딩이죠, 이런 게. 제가 저번에 제주반도체 매수하고 느꼈던 그거. 제가 이날 매수를 했더만 거의 이때 강제홀딩을 하고 있었거든요. 전 단타 치려고 들어간 건데 사실 어설프게 움직이면 요거 먹고 팔았을걸요, 아마? 정고점 막 하고 요거 먹고 팔았을 텐데 시가를 여기서 시작해버리니까 강제홀딩이 됐던 기억이 있는데 비슷하죠, 한미반도체. 팔 자리가 없다. 뭔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팔 자리가 안 나오니까. 강제홀딩. 인버스 ETF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올라가고, 오늘 몇 프로 올랐나? 이거죠. 야, 장이 이렇게 빠졌는데 4% 오릅니다. 이걸 해야 돼요, 이거를? 4% 오래, 4%. 응? 이건 얘기도 안 할게요. 이때 사람들이 인버스 많이 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요때. 여기서. 첫째 가격이 얼마야? 1300원, 1300원 대네. 지금 200원이잖아요. 지금 200원이잖아요. 6토막, 7토막 났어요, 지금. 여기서부터만 해도. 아이고. 아유, 이게 뭐. 근데 개인들 계속 사던데. 미쳤어요, 진짜. 미친 것 같아. 뭐야, 이거. 개인들 계속 사요. 돈이 끝없이 나오나. 작년 8월달부터 한번 볼까요? 얼마에 산 거야, 이게? 금액. 이거 얼마예요, 이게? 금액으로 보자. 작년 8월달부터 보면 2조 샀구나, 2조. 개인들이 2조 3조를 인버스를 샀어요. 아유. 여튼 이거 만약에 그러니까 ETF라는 게 뭐예요? ETF는 상장 지수 펀드잖아요, 원래. 상장되어 있는 펀드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는 주식형 수익증권이라고 해서 펀드, 이게 펀드거든요. 펀드 열풍이 분 적이 있죠, 예전에. 바이코리아 막 이래가지고. 기억하시나 모르겠다. 그리고 미래에셋 펀드 열풍 분 적이 있어, 예전에. 근데 바이코리아는 한투고요. 이건 한투고, 미래에셋 이때 뭐지? 중국이었나? 그래가지고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유명한 펀드가 있어요. 그래서 펀드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주식처럼 상장돼서 거래되는 펀드가 이게 ETF예요. 그럼 ETF는 증권사에서 발행을 하잖아요. 네, 그쵸? 그럼 이 발행한 증권사에서는 LP, 즉 유동성 공급자를 줘요. 이거 내용 너무 어렵나? 그래서 최근에 보면 금투수급이 이게 ETF 자금이다 라고 하는 게 금투가 증권사거든요. 근데 요즘 ETF 거래가 너무 많다 보니까 ETF에서 개인들의 그 대량 매수세에 따라서 금투가 어느 정도 LP로 유동성을 공급하다 보니 그거를 해지하기 위해서 주식을 사는 자금이 되게 많아요, 요즘. 그게 ETF 자금이거든요. 그게 맞아요. 예전에 인사이트 맞아요. 미래에셋 인사이트 맞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구나. 오래되신 분들 많네. 미래에셋 인사이트 유명했어요, 저는. 그럼 얘네는 기본적으로 이 ETF라는 건 증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발행하면서 거기에서 수수료 떼먹고, 안전마진을 떼먹는 상품이에요.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어떤 분이 0이 될 수 있냐 하는데 0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느 레벨에서는 아마 액면병합 해야 되지 않나요? 난 그 생각은 드는데 0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웃긴 게요.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1조 2천억이에요. 얘도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어요. 1조 2천억인데 개인들이 6개월 동안 얼마를 샀다고요? 2조를 샀어요. 1년 동안은 3조를 샀고요. 시가총액은 1조 2천억인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주식이랑 이런 게 다른 거예요. 네. 어쨌든 영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이 되기 전에 뭔가 시장 조치가 내려질 겁니다. 소수점도 없어요. 네, 그렇게까지 안 돼요. 현대제철 오늘 올라가던데. 현대제철 얼마야 지금? 아까 올라가는 거 보긴 했거든요. 아, 야, 9%나 올랐네. 현대제철 포홀은 못 가네. 포스코 스틸리온도 있고 포홀. 아, 느려. 저는 현대제철인데요. 예. 현대제철이 제일 세던데요. 계속 최근에 보면. 센 놈에 붙는 게 맞다고는 봐요. 자, 지금 11시 10분인데 조금만 더 보다가 한번 두루두루 한번 훑어볼게요. 그 우리가 조방원이라고 부르는 섹터들 있죠? 조방원, 조선, 당산, 원전. 제가 예전에 플러스 엔터까지 해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얘네가 지수가 조정받을 때 약간 만가에 해주는 섹터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기억하시면 2번 한번 쳐보시고. 얘네가 올라가는 장은 그렇게 장 성격이 좋은 장은 아니거든요, 원래. 약간 요런 쪽이 올라가는 거는. 오늘이 딱 이렇던데요. 오늘이 딱 그래요. 조선도 뭐 다 올라가는 건 아닌데 이게 조선이잖아요. 조선, 당산, 원전. 물론 얘네가 다 가진 않아요. 심지어 빠지는 것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전반적으로 다른 섹터보단 좋아요. 확실히 오늘 한정에서는 이쪽이 좀 세요. 오늘 엔터 볼까요? 예, 엔터 어때요? 그러니까 시장보단 세잖아요. 이 섹터들의 특징이 이래요. 원래 언젠가부터 얘네들은 시장이 조정받으면 오히려 그때부터 좀 뭔가 반등을 모색한다고 해야 되나? 그 빈 공간을 메꿔주는 역할들을 많이 해요. 오늘이 딱 그렇습니다. 전고체도 뭐 이수스만 가네. 이수스, 대주전자 쟤는 그건데 페로브스카이트, 신성ENG. 바이오가 좀 좋고 올릭스도 좋네. 올릭스 G2G 이거 그러니까 좋았던 것들이 계속 좋네요. G2G도 계속 좋고 올릭스 좋고 좋았던 것들이 계속 좋네. 아, 애기는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고 있는지. 에이드바이오. 조금 의미 있는 반등이네요 오늘 확실히. 이런 거는 이제 봐야 돼요. 이제는
제가 에미드바이오랑 최근에 상장한 바이오 중에 알지노믹스 이런 거를 거의 안 봤거든요. 이제 슬슬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아. 하나가 더 있다면 그거 아닌가? 그 삼양 어디 갔어? 삼양 바이오팜. 이거는 신고가였던데. 신고가에서 조정받았는데. 최근에 상장한 바이오들 이제 슬슬 봐야 될 것 같고, MBR 모션 최근에 깔짝깔짝 하더니 오늘 의미 있게 돌렸네요. 최근에 좀 깔짝거리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한미는 미쳤어요. 예.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헤매죠? 이거 왜 헤맬까요? 그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거죠. 이게 뭐냐면, 알테오젠이에요. 저도 알테오젠 매매를 요즘 거의 안 하죠. 안 하고 있는데, 저점인 거는 같지만, 이때 거래가 빵 터지면서 한번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 빵 터지면서 이렇게 장대음봉을 쐈기 때문에, 이거를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소화하는 거예요. 지수적으로 보면. 이거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화가 다 되면, 소화가 다 됐다라는 건 주가 상승으로 증명이 될 거예요.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알테오젠은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것도 약간 역헤드네. 여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뭐 여기서 돌릴지 더 밀렸다 돌릴지까진 모르겠는데, 여기서 어쨌든 돌리면 역헤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머리고 양 어깨가 되는 거라고요. 패턴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언제 돌릴지도 모르겠고 뭐 그러다 보니 뭐 당장 매수할 만한 매력은 떨어지죠. 이런 게. 근데 이제 저런 게 알테오젠 같은 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제대로 바이오장이 올 겁니다. 아마. 그땐 바이오가 엄청 셀 거예요. 지금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단계야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간 게 뭐예요? 보르노이잖아요. 보르노이도 제가 예전부터 되게 좋은 회사라고 많이 언급드렸던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면 이때도 시세가 좋았지만 여기서 깨지잖아요, 기준선이. 이때부터는 뭐예요? 조정이에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주가가 빠졌다가 반등을 하는데 여기서 꺾이죠. 네. 제가 이것도 설명드렸잖아요. 한번 꺾이면 이런 데가 다 저항이 된다니까요. 이런 데가 저항 맞고 여기서 뚫었네. 여기 안착했네요. 여기 안착했죠. 뚫고 안착, 슈팅. 너무 정석 패턴이, 너무 정석적으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패턴. 지금 이 패턴이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건 너무 자주 나오는 패턴이라서. 이거를 한글로 풀어드리면, 잘 가던 종목이 기준선이 깨진다. 조정 시작이 되는 거예요. 조정을 받을 땐 기준선은 단기 저항으로 작용한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한 2달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시간이 지나면 기준선을 돌파한다. 돌파 후 기준선이 지지가 되는지 확인을 한다. 이게 이제 돌파 후 안착. 이때가 저는 매수적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매수적기. 그 다음 N자형으로 시세가 난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태반이에요. 종목들 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태반이라고요. 아시겠으면 3번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얘기는, 오늘 어차피 장도 빠지고 하니까 제가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전문가는 이런 거를 가지고 막 몇백만 원씩 받고 팔아요. 말도 안 되게. 이런 얘기 해주면서. 심지어 이것보다도 급 떨어지는 얘기 해주면서 그런다고요, 원래. 이런 얘기 잘 안 해줘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 비법을, 이게 무슨 비법이야, 근데. 당연한 얘기인데도 이걸 비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저는 이런 거 다 얘기해주는 타입이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무료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거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얘기고 저런 것만 딱 내 거 만들어 놓으면 매매하기 진짜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검색기 로직 다 이런 식이에요. 원래 검색기 로직이라는 것도 별거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패턴들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코딩하는 게 검색기예요. 사실 요즘은 코딩도 아니지, 그냥 조건만 넣는 거잖아요. 다른 분들이 안 좋아한다고요? 다른 분들은 이런 거를 생각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분들도 모른다고요. 모른다고. 뭐 그분들만의 또 비법이 있긴 하겠죠. 근데 아무튼 제 기준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들을 드리는 거니까 무료라고 그냥 아이고 그냥 있는 얘기 하나보다 듣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도 그거에 의거했으면 어디서 사야 돼요? 여기서가 사야 되는 자리예요. 저도 못 샀어요. 왜 못 샀을까요? 이때 이걸 안 보고 있어서 그래요. 보고만 있었으면 샀겠지. 보고만 있으면 샀겠지. 맞아. 먹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먹기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먹기도 하고 잃기도 하면서 자기 걸로 체득화 시키는 거죠. 조금 더 다듬는 거고. 뭐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세상 모든 일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아이고, 시장이 참. 그래도 3전 닉스만 가는 장이어도 플러스일 때가 우리가 보기는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예, 장이 막 올라가야 기분도 좋은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장이 쉽지는 않죠. 자, 제가 어제는 병원에 가느라고 11시 반에 제 개인 유튜브를 못 열었는데, 오늘은 이제 열어서 이런저런 이야기 드릴 생각이고요. 여튼, 오늘 장 코스닥이 돌리느냐 마느냐를 여러분들은 포인트를 잡으셔가지고, 오후장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뭔가의 액션을 기왕이면 오후장에 하세요. 이런 날은. 오전장에 섣불리 액션하지 마시고, 오후장에 하시면 돼요. 천천히. 그러니까 제가 어제 집에서 쉬었어야 되는데 어제 이제 막 술을 먹다가 어차피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1차로 돼지갈비를 먹고요. 돼지갈비랑 삼겹살을 먹었어요. 냉면이랑. 그리고 2차를 순댓국집에 가서 술국을 먹었어요. 술국을 먹고 3차를 우렁이 해장국집에 갔어요. 제가 구웠어요. 제가 구웠는데, 저도 같이 구웠는데, 제 손을 이렇게 탁 치더라고요. 드럽게 못 굽는다고. 항상 그거, 제가 안 굽는 게 아니라, 제가 구워도 못 굽는다고 못 굽게 한다니까요. 맛이 없다고. 그걸 내 탓을 하면 안 되지. 난 열심히 굽는데 못 굽게 하면서, 왜 안 굽는다고 그러냐고요. 난 굽는다니까요. 근데 못 굽게 한다니까. 다 타잖아, 이러면서 막. 전 구워요. 구우는데, 그 형이 잘 구워요, 그냥. 그게 다고요. 그리고, 술구 먹고 이제 우렁해장국집을 갔는데, 그, 뭐야, 미스트롯인가요? 그거를 이제 아줌마들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우렁해장국 아줌마들이. 그래서, 저는 원래, 난 그런 프로가 아직도 하는지도 몰랐어요. 예전에 임영웅이 그걸로 떴죠. 지금도 엄청난 가수가 됐고, 미스트롯 폰가 뭐 아무도 그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이돌 출신 애가 나왔어요.
나와서 막 노래를 불러요. 칠갑산을 부르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줌마들이 되게 막 이렇게 좀 약간 울랑말랑한 표정으로 그걸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그 주인 아줌마가 저한테 오더니 지금 투표하래요, 저 보고. 맞아요. 박찬미였는데, 박찬미. 아, 그거 보셨구나. 투표했어요. 그래서 박찬미인가 그랬는데, 저 사람 아이돌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이돌 출신 맞대. 그러면서, 허찬민지, 박찬민지, 뭐, 아무튼, 아이돌 출신이래. 그래서 칠갑산을 부르는데, 아줌마가 눈물을 지으면서 저한테, 나 우렁해장국 막 먹고 있는데, 지금 빨리 전화해서 투표하라고. 100원이면 된대요. 그래서, 아니, 뭘 투표를 하냐고. 저거 안 봐요, 원래. 그랬더니, 빨리 하라고. 잘 돼야 된대요. 저 친구는 잘 돼야 된대. 그래서, 나 누군지 잘 모른다고. 본 적이 그냥 처음 보는 건데, 막 강요를 해, 강요를. 본인, 예, 본인이나 하시지. 본인이나 하시지. 아줌마들이 그런 걸 좋아하나 봐요, 진짜. 엄청 재밌게 보는데. 맞아, 나 윤윤서라는 사람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윤윤서 이렇게 뜨길래, 저 사람은 어떻게, 사람 이름이 윤윤서야? 이랬어요. 그럼 나는 뭐 박박신인가? 막 이러면서 막 이랬거든요. 어떻게 윤윤서가 될 수가 있지? 가명인가?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보더니 또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성이랑 이름이 앞에랑 똑같아? 그랬더니 윤윤서 아무튼 기억나요. 그러고 놉니다 저는 원래. 그러고 놀고 그냥. 근데 어쨌든 내가 감기가 다 안 났어요. 어제 좀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었는데 괜히 또 나갔다 와가지고 괜히 또 나갔다 와서 여튼 지금 그래도 코스닥은 좀 많이 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코스닥 지수 낙폭은 많이 회복이 됐거든요. 플러스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락 종목이 너무 많긴 하다 아직도. 하락 종목이 좀 많긴 한데 지수 자체 낙폭은 좀 회복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오장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나마 외국인들의 어마어마한 매도가 사실은 거래소거든요. 이거 3전 리스란 얘기예요. 4조 7천억. 5조는 넘게 팔겠네요. 무조건. 선물도 엄청 파네. 뭐야 이거. 선물도 많이 파네요. 6천 개야. 콜도 팔고. 수급은 최악이다 진짜. 수급은 더 나쁠 수도 없을 정도 수준이에요. 저수급에 이 정도 빠지는 거면 장 되게 센데요? 저수급에? 제가 어제 가니까 그 우렁내장국 거긴 자주 가거든요. 항상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할 때 가는데 거기 갔더니 이제 해장국집 아줌마가 여기 그 인형뽑기 아저씨들 왔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인형뽑기 아저씨들. 그래서 인형뽑기 아저씨가 아니라 인형뽑기 아저씨가 아니라 그냥 가끔 하는 거예요. 잘 안 해요 요새. 했더니 오늘은 못 뽑았어 못 뽑았어. 안 해요 인형뽑기. 어제는 10,000원 날렸어요. 제가 경락이 형 넷째 아들. 이 형은 아들만 좋아하거든요. 내가 딸들도 좀 좋아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넷째 아들한테 제가 저번에 스머프를 뽑았는데 어차피 저희 애기는 인형을 그닥 좋아하지도 않고 인형이 너무 많아서 형 아들이나 주라고 줬어요. 그랬더니 스머프를 끌고 다닌대요. 끌고 다녀. 엄청 좋아는 하는데 삼촌이 사준 거라고 좋아하는데 그 스머프를 질질질 끌고 다니는데 누더기가 됐대요 지금. 그래서 또 며칠 전에 이 형 만났을 때 제 차에
걔 누구야? 그 뭐죠? 아,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짱구가 아니라 그 뭐지? 그 일본 만화 중에 그 약간 변태 같은 그 애기 있잖아요. 그 뭐죠? 뭔가요? 걔 뭐라고 하더라? 여튼 흰둥이 나오고 그 뭐지? 흰둥이 나오는 그 남자 주인공 이름이 뭡니까? 짱구 맞나? 짱구 맞아요? 아무튼 그거 텔레토비는 아니고요. 텔레토비는 아니고, 자, 텔레토비 제가 저번에 제 딸한테 보여줬더니 울었어요. 무섭다고. 그 배뚱뚱한 그 머리에 이상한 그뿔 달린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말투로 얘기하니까 울었어요. 그거 보더니 엉엉 울더라고요. 텔레토비는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짱구죠, 짱구. 짱구 인형을 또 뽑은 게 있어서 줬어요. A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어제는 이제 아예 그냥 둘이 뽑기방을 갔어요. 야, 무엇이나 인형 하나만 뽑아줘 이래서 뭐요? 이랬더니 자기 아들은 공룡을 좋아한대. 근데 공룡이 너무 커가지고 그리고 도저히 저거는 이게 저는 뽑기를 많이 해본 사람이라서 각을 본단 말이죠. 각이 도저히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걸 굳이 뽑아달래. 각 나오는 다른 게 있는데 각이 안 나오는 공룡을 뽑아달래요. 그래서 10,000원 날렸어요. 날린다는 생각하고 했어요. 각이 안 나와. 각이 안 나오는 게 있다니까요. 불가능에 가까운 거. 또 그걸 가지고 뽑기 못한다고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 에휴, 모르는 사람들은 그 각을 볼 줄 모르더라고. 자, 여튼 오늘 좀 뭐 사담 아닌 사담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코스닥 저는 오후장에 좀 코스닥이 그래도 돌릴 수 있다라고 아직까진 보고 있거든요. 수급은 최악인데 이 최악의 수급 상황에서 이 정도 그림이면 지수가 센 거예요. 여전히 센 거는 맞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어떤 조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많이 안 하셔도 전 될 거라고 보고요. 단 오늘 자체의 액션은 오후장에 하십시오. 오전장은 좀 지켜보시고 이것저것 평소에 매매하다가 놓치고 있던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 체크하시고 어떤 액션을 오후장에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면 3월인데 3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고생하십시오. 들어가 보겠습니다.